몇 시간 만에 올라온 거죠? 한 3시간 걸렸나요? 네. 아이고, 마당바위에 참으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일명 신선바위라는. 신선바위에? 맞아. 우리가 이름 붙여놨잖아요, 신선바위. 이게 오늘 정식 마당바위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코스를 우리가 좀 달리겠죠. 저기, 예, 곤돌라 능선이래. 곤돌라 능선 타고 있죠? 지야, 김밥 반줄. 그리고, 쩍쩍하셨어요? 우와, 세상에. 드셔보세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하고, 떡도 하나 먹어봅시다. 흰떡이시네. 네. 라면도 갖고 왔는데. 라면요. 떡이 맛있네요. 괜찮아요? 떡이 맛있구만. 김밥, 라면도 물버섯 좀 담가놓고. 네. 아이고, 물이, 이거 가져오셨네. 물이 엄청 뜨겁네. 이 오렌지에, 예, 아마 이건 지금 이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앞에 이제 수입이잖아요. 예, 숫자가 3이나 4가 나오면은, 여기 수입할 때, 네, 앞에 숫자가 3이나 4로 시작되는 것은, 예, 농약을 한, 예. 이 과일이고, 아, 그래요? 숫자가 7하고 또 9가 있는데, 9번인가? 그게 유기농, 예, 무농약. 이게 별로 이렇게 살면서, 별로 그냥 심각하게 안 보잖아요. 열심히 안 보잖아요. 이 앞에 숫자가 3이나 4가 들어가는 것은 농약으로 해서 재배되는 거고, 9가 나온 것인가? 9가, 저기가 7도 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9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한 과일이다. 그걸 나타낸다. 별걸 다 알고 계시네. 그냥, 우리는 그냥, 사다 주면 그냥 먹는, 깔아 먹는 게. 우연히. 역시, 강 박사님, 만물 박사야. 응? 절대 치매도 안 걸리겠어. 아주, 좋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 치매가 너무 심해서. 모처럼 이 마당바위, 일명 신선바위에 왔네요. 그동안 이쪽으로 곤돌라 능선 오랜만에 타봤네요. 올 겨울에 이쪽 마당바위를 못 올라오고 뺑 100km만 돌아다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하니까 이제 길이 다 풀려서 오랜만에 왔네요. 오늘은 꽤 사는 게 힘들었죠? 아유, 아까 올라다 보니까 기온이 관악산 언덕에 기온이
28도 가리키고 있더라고, 28도. 와. 그럼 뭐 완전히 한여름 날씨여가지고, 얼마나 허걱대는지 몰랐는데. 지지난주에 저쪽 능선으로 연주대까지 2시간 올라가는데, 이 능선이 지금 더 짧은 능선인데 오늘 3시간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저쪽 향교 쪽으로. 거기가 뭐죠? 아까 한번 넘어졌는데 또 이게 간들간들하네. 돌멩이를 맞춰놨더니. 그러네요. 야. 아유, 하나 컵라면이 최고예요. 다행히 돌멩이 맞춰놓으니까 그 견뎌내네. 견뎌내는구나. 산에서는 컵라면이 최고예요. 아유, 김치도 갖고 오셨네. 드세요. 아유. 이렇게 묵은지에다가. 맛있어. 아, 이 맛에 산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와서 컵라면 하나 장. 곡전 한잔 하죠? 네, 점심을 안 먹고 올라왔더니 그게 힘들었던가 봐요. 점심을 안 먹고. 그러셨겠네. 아침 먹고 향교에서 1시에 출발했으니까 점심을 그래서 오늘도 유난히 힘들었나 봐요. 네, 2시간, 빨리 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딱 컵라면에 김치가 있으면 훨씬 낫네. 오늘이 155번째 선행이니까 앞으로 우리 목표가 85세잖아요. 85세에 여기 올라서 우리가 막걸리를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한 1000번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번, 85세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르면 1년이 54주니까 1년에 50번. 그러면 10년이면 500번이잖아요. 20년이면 1000번. 1000번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번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욕심이 과한가? 요즘 뭐 1000번 해봐야 이제 85세 목표니까. 그동안 안 올라온 빼먹을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000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155번째니까. 그 1000번이라는 숫자가 그 전용록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종이약. 1000번을 접어야만 접어서 소원을 뭐 이렇게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그럼 1000번은 올라와야죠. 1000번은 올라와야 천국을 가는 건가요? 아니 뭐 아버지가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뭐 1000번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55번째니까 5, 3, 15 만으로 3년이 넘었잖아요. 만으로 3년. 라면 국물에다가 라면 국물에 그렇지. 살짝 묻혀가지고. 예.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같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오늘 또 출근해 하셔가지고 분당에서 일하고 계셔서 보시나요? 판교죠, 판교. 아 판교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네요. 바쁘시네.
참깨가 우선이. 아, 저게 간들간들 하는데, 삼각대를 돌면 전화서 넘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언젠가요? 화요일인가요? 네. 그 지난주? 폐쇄된 성남시 네. 성남 종합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 또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데 거기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어제, 그제, 목요일날. 목요일날? 예, 어, 목요일날 갔다 왔죠. 목요일날 다녀오셨구나. 목요일날 제가 가천대학에서 9시 반부터 강의가 있거든요. 재정학? 봄학기는 조세론, 가을학기가 재정학. 그래서 상반기는 조세론이네. 네, 학교 가면서 집에서 좀 일찍 갔어요. 1시간 일찍 나가가지고. 강의하러 가면서 네, 가면서 그쪽을 둘러봤구나. 네. 판교니까 네. 거기 가서 들려서 야타터미널 한번 차로 삥 한번 둘러보고 네. 그리고 그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올려놨잖아요. 근데 임시 영업소 설치해갖고 네. 버스는 다니더라고요. 다니긴 하겠죠. 예. 그 하루아침에 시민의 발을 예. 뭐 폐쇄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렵죠. 임시로라도 운영을 해야죠. 어떻게 보시면서 이 터미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겠는데 이게 뭐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개선 방안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최근에 2019년인가요? 2019년에 그 10월 달에 광양, 거기도 폐쇄했다는 거예요. 네. 광양 그 종합버스터미널 네. 거기 폐쇄됐고, 네. 2000년에는 보니까 두 군데나 폐쇄됐더라고요. 2000년 6월 달에는 경북 성주 성주 참외. 예, 성주 참외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그게 폐쇄됐고, 예.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는 이제 그 충북 영동 포도 많이 나는 예. 영동 포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영동 그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 거기에 이제 폐쇄가 됐고, 2021년에는 보니까 그 전남 영암에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원래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여객 자동차라고 법상의 명칭이죠. 명칭이죠. 법상 명칭이죠. 예. 예. 법정 명칭이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폐쇄됐고, 이제 마지막 지금 최근에 이제 성남시가 네.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올해 이제 23년 1월 달에 1월 1일부로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5개가 최근에 폐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만, 두 개소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네, 공영제로. 예. 거기가 이제 전남 광양하고, 예. 그 다음에 전남 영암. 예. 두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만, 뭐, 그 성남시처럼 그렇게 운영이. 그리고 운영은 하고 있겠죠. 네. 그 임시 매표소 설치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그 목요일 날, 그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터미널이 또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개선 방안, 그걸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동네 형님들, 누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갔더니, 우리 동네 사시다가 판교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판교로 이사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임시 영업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성남터미널을.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목요일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임시 영업소를 그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서 표를 끊고 버스가 그 도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상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터미널 그러니까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2년 12월 31일 즉 작년 12월 31일자로 이걸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를 하고 폐쇄하자마자 2023년 1월 1일자로 그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임시 매표소를 설치하고 그 버스들이 계속 운행하고 또 성남 시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이게 뭔가 터미널이란 성격이 뭔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터미널이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터미널은 공공재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죠. 공공재인데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고 그러면 100% 세금이 다 들어가면 순수 공공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국민 또는 시민의 세금을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이라든지, 그렇죠.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순수 공공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수 공공재. 네, 순수 공공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국민의 세금이 일부분이 투입돼가지고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준공공재인 거예요. 준공공재.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거는 사적재라고 그러죠. 사적재. 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분류할 때, 경제학적으로. 네, 순수, 전국에 269개인가요? 296개인가요? 296개인가요? 네, 279개인가? 아무튼 네,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83%가 네. 이제 민간 업체로 네.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버스터미널. 민간한테 대행을 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이제 이후에 그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네. 뭐 절반으로 줄어들었느니 반토막 났느니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터미널을 운영을 안 하고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국가는 돈 대한 사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가나 정부 또는 뭐 네. 지방 정부도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뭐 비유는 잘 안 되겠지만 돈 되는 국민만 국민이고 돈 안 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가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래도 같고 국민 한 명의 생명도 네.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보여준 열정이 대단한데 그래서 지금 성남시 그 종합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이 지금 폐쇄가 돼서 임시 매표소라든가 임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낀 점이라든가 또는 결국은 정 안 되면은 민간 업체에게 계속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직접 나서야죠. 그렇죠. 국가나 정부가. 네. 광양이나 영암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느낀 점이나 네. 또는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성남 종합터미널 가봤더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전에는 6,700명 정도의 하루 인원이 승객들이 이용했는데
코로나 딱 발생하면서 3,500명으로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돼버렸잖아요. 반토막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수익이 급감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가까운 수서에 SRT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그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강선이 개통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경강선이 이제 서울에서 강릉 갈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남 종합터미널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1년에 적자가 5억에서 6억 정도 운영 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적자가. 예, 운영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운영 적자가 생기면은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남시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협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은수미 시장 때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그 터미널 사업자가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았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개입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시에서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은.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만났는데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이 좀 지원은 됐더라고요.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지원금이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 보니까 운영비는 계속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운영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터미널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 딱 하고 나니까 성남시는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임시매표소를 설치해가지고 버스는 이제 계속 운영하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터미널이라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성 요건이 있더만요. 일단은 버스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승하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를 끊는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객이 대기하는 대합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세 개가 갖춰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임시 매표소는 매표는 해요, 1층에서. 1층 일부에서. 그리고 거기에 승객들이 좀 앉을 수 있는 대합실도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근데 버스가 그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승하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밖에 길가에 버스가 세워서 거기서 출발하고 그게 남쪽이더라고요. 그 건물 남쪽에서 출발하고 또 도착한 버스는 그 건물 북쪽에다 대서 손님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차는 그렇게 하차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공공재구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넘어져 버려도 시가 이게 공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임시매표소를 설치해서 끊김없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당연하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 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민간 사업자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맡겨놨는데 민간 사업자가 그것을 운영난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들이 성남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몇 군데가 이제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파급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을 방문해서 결론은 공공재고 이것은 결국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틀림없는 공공재가 맞고요. 예. 왜냐면은 뭐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국토계획법상에 도시 기반 시설로서 터미널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기반 시설인 공공재가 네. 쓰는 것이 맞는 거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성남 그는 이제 그 건물이 한 7층 정도 되더라고요. 네, 터미널. 그리고 위에는 이제 뭐 밑에는 CGV도 있고 네. 위에는 그 판매 시설도 네. 있고 그 건물 자체에 또 뭐죠? 소상인들 네. 상인들도 많이 있고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린 상가는 그대로. 근데 이제 터미널이 중지되니까 그 안에가 사람들이 안에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이 정도 굉장히 좀 운영 매출이 떨어지고 타격을 받게. 예, 타격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터미널 못 지었잖아요. 부지 자체가 지금 예, 부지가 지금 없어졌고 네. 터미널 짓지 못했는데 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땅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다 터미널 세우고 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대체 부지도 없이 터미널 부지가 폐지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예. 열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터미널을 원상복구해서 네. 거기에 터미널 한번 세워볼까 하는데 또 이제 가서 느낀 게 네. 성남을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성남은 저번에 이제 광주 터미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네. 거기는 잘 운영이 돼 있고 이 성남은 보니까 성남에서 성남 인구가 거의 이제 100만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 네. 성남권을 커버하는 터미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남 터미널에 보니까 1982년도에 세워졌다는데 그것이 2004년도까지 해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네. 합쳐져서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네. 시외버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들어오고 해서 종합터미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100만 인구를 커버하는 그런 터미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 거기는 이제 경기 동부 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경부 동부 쪽, 경기 동부 쪽. 네. 그다음에 우리는 경기 중부 쪽인 거예요. 중부 쪽. 이렇게 안양, 과천, 안양권. 그러니까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네. 이 네 개를 합치면 100만이 넘잖아요. 넘죠. 이렇게 이 네 개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는 게 이것도 1900 몇 년이죠? 1992년. 네. 1992년도 12월 29일 날 지정을 했잖아요. 터미널 부지로. 터미널 부지로. 네. 그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평촌 신도시 들어올 때나 네. 분당 신도시 들어올 때나 같은 시기에 했잖아요. 어차피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하면서 거기는 경기 동부권에 100만 인구를 보고 터미널 만든 거고 이쪽 평촌 터미널은 경기 중부권에 안양구포 의왕과천에 100만 인구를 보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터미널을 만들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네. 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안양권, 네. 안양군포 의왕 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생활권이잖아요. 이건 안양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렇죠. 군포, 의왕, 과천까지 다 문제예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거기에 이제 평촌 신도시가 들어섰고 거기에 이제 터미널이 농산시장 앞에 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인덕원 동탄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과천에서 서울 가서 타는 것보다 거기 내려와서 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전철이 거리 바로 가버리니까 과천에서 전철 타면 농산시장역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농산시장역까지. 그래서 과천 시민들 이용하기 좋죠. 그 다음에 의왕 시민